저는 이제 어필에서의 한 70%는 거의 댄싱을 주력으로 쓰는 댄싱 라이더인데 깨지 못한 벽이 있었거든요. 그 벽이 깨지면서 파워도 갱신이 되고 기록도 계속 개선되면서 아 이게 100%로 바꾸길 잘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휠랩의 2층에 계신 PR존이라는 사이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 김진영 대표님,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글로벌하게 핫한 그 토픽이죠. 그 크랭크 길이. 크랭크 길이에 대해서 사실은 뭐 딜란 존슨 같은 유튜버나 그 논문을 기반으로 뭐가 제일 좋더라. 근데 그것도 봐도 사실은 산포도가 너무 커서 사실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왜 긴 게 좋고 왜 짧은 게 좋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자주 피팅을 여쭤보고 그리고 빨라지기 위한 온갖 이야기를 맨날 나누는 그런 형이고 해서 그리고 최근에 크랭크 길을 몸소 바꾸면서 체험을 해보시고 왜 좋은가 왜 안 좋은가 진짜 전 세계에 없을 만한 그런 콘텐츠가 될 것 같아서 초대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인심이 몇이시죠? 저는 인심이 83.5입니다. 네. 키는 173.3에서 5. 인심이 조금 긴 편이시고 네, 인심이 좀 길죠. 네. 원래 쓰시던 크랭크가 172.5로 꽤 탔었고 170으로 줄여서 계속 탔었죠. 최근에 167.5로 간 게 몇 월 정도? 8월부터 한 10월까지 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172.5는 거의 한 10년은 172.5를 썼죠. 그 당시에는 대세가 암 길이가 길었어요. 그럴 그때. 수 있죠. 왜냐면은 콘타도르나 댄싱이라든지 이런 어필에서의 능력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암 길이를 이제 좀 길게 썼죠. 그 다음에 170은 그럼 몇 년 정도 쓰셨죠? 8년 썼네요, 8년. 좀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사실 뭐 1, 2주가 아니라 사실 2달 동안 제대로 써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107.5. 일단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 170으로 타다가 자전거를 변경하면서 167.5로 바꿨어요. 167.5로 2주 정도 탔는데 도저히 이 다년간 170을 타온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다시 17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바꾸러 이제 가는 길에 167.5가 왜 갑자기 좋아지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바꾸러 가는 길에. 그리고 다시 170으로 바꿔서 또 2주를 탔죠. 그래서 이제 167.5랑 170이랑 뭐가 좀 다를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확실히 이제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네. 어떤 차이가 있네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고 어떤 근육이 쓰이고 어떤 근육이 안 쓰이고. 일단 사람마다 발달된 근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코어 쪽, 골반하고 이 몸통 쪽에 좀 발달되어 있는 형태라서 골반의 움직임하고 이 고관절의 근육을 좀 더 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포인트가 좀 크랭크의 위쪽 선에서 힘쓰는 거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밀어내고 내려밟고 요런 패턴의 이제 페달링을 좋아하는데 167.5로 바꾸고 나서 그 부분이 조금 덜 쓰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허벅지에 좀 더 부하가 들어간다는 느낌? 그러면서 좀 페달링에 저항을 많이 느꼈죠. 제약을 좀 받는다. 내가 힘을 쓴 만큼 페달링이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페달링을 했을 때 답답한 느낌 때문에 그런지 케이던스도 뭔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뭐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170으로 바꾸러 가는 길에 갑자기 167.5가 더 좋아졌잖아요. 예, 그때는 어떤 요인 때문에 갑자기 좋아진 걸까요? 케이던스를 높인 건지 뭐. 한 2주 정도 되면 사람이 적응을 해요. 거기에 그 근육도 발달이 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주동근의 변화가 좀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근육의 느낌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저항도 많이 느끼고 근육통이라든지 답답함 이런 게 이제 계속 지속되다가 이제 근육도 회복이 되고 적응이 되는 과정이 한 2주 정도 되니까 탈만 하더라고요. 이거 탈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70으로 다시 2주간 타면서 167.5가 왠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계속 170을 2주간 탔었어요.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167.5로 오면서 확실히 알게 됐죠. 이게 167.5가 나쁘지 않다는 거를 이제 느꼈죠. 나하고 잘 맞구나. 그러면 아까 잠깐 지나가던 말씀으로
170을 쓸 때 위쪽에서 힘을 쓰는 게 더 이제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167.5로 좀 더 그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힘 쓰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아래쪽에 힘 쓰는 게 자연스럽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위쪽은 좀 더 비중이 줄고? 비중이 준다기보다는 167.5를 쓰다 보면은 170보다 안장이 조금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힘쓰는 포인트를 상대적으로 낮아지다 보면은 그죠? 내가 안장이 올라간 만큼 힘쓰는 위치가 낮아지니까 거기에서 쓰이는 근육이 좀 더 허벅지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사실 제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장 높이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센터는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 크랭크가 만약에 살짝 짧아지면 밑에 그 하사점 기준으로 맞추면 사실은 안장이 올라가는 게 맞고 그렇죠. 상사점 기준으로 맞추면 내려가는 게 맞죠, 안장이. 그렇죠. 센터로 맞추면 그대로 안장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였어요? 일단 170을 썼을 때 항상 느꼈던 부분 중에 뭐였냐면 이 고관절의 통증, 장요근하고 대퇴근막 장근,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그 대퇴 직근 같은 요 허벅지 윗근육이죠. 여기가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부분을 좀 개선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167.5로 바꾸면서 암 길이가 줄어든 만큼 나는 다리를 좀 덜 올려도 되고, 그리고 하사점 기준으로 어느 정도 또 안장을 높였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다리를 덜 올려도 되겠죠. 크랭크가 2.5mm 길이 줄었을 때 안장은 몇 mm가 올라간 거예요? 저는 3mm 정도 올렸습니다. 3mm 정도 올렸고, 그러니까 하사점을 기준으로 이제 안장을 왜 올렸었냐면 푸시를 했을 때 다리가 뻗는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뻗는 느낌, 밑으로 뻗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리가 무릎이 열리는 느낌. 무릎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열리면 적응하기가 쉬운데 암 길이가 줄어들면은 무릎을 폈을 때 내가 좀 덜 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평소에 이제 펴는 페달링 자체가 170에 맞춰져 있다가 161.5로 바꾸니까 덜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처음에 더 피다 보면은 무릎에 좀 부담을 많이 느껴요. 덜 써야 되는 공간까지 내가 더 밀어내야 되는 습관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 원이 좀 작아진 원이 맨 밑에는 똑같지만 그 위에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렇죠. 원도 살짝 작아지고 그렇게 된 거네요. 그다음 스텝을 하나 더 가셨잖아요. 165로까지 한번 내려갔을 때는 그렇죠. 어떠셨어요? 이제 167.5로 2달 정도 탔었고 이제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167.5에서 파워도 많이 올랐고 170에서 타다가 깨지 못한 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벽이 깨지면서 파워도 갱신이 되고 기록도 계속 개선이 되면서 이게 167.5로 바꾸길 잘했다. 되게 만족하고 이제 여기에서 머물러도 되겠지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더 줄이면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탐구심이 좀 있어서 3주 전에 또 165로 바꿔서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장은 높이는 어떻게 하셨어요? 167.5일 때 165로 바꾸면 2.5mm 안장을 올릴 수 있잖아요. 똑같은 하사점으로 맞추면. 근데 저는 그냥 한 3mm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올렸어요. 오히려 더. 안장을 더 올렸죠. 사실 뭐 0.5mm라 사실은 그게 오차. 그렇죠. 오차율이 좀 어쨌든 있죠. 그래도 거의 이제 그렇게 더 올려서 타 보셨다. 어땠어요? 일단 엄청나게 무릎에 많은 부담을 느꼈고 170에서 167.5로 바꿨을 때 이런 허벅지 위쪽에 부담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 부담을 누가 가져갔냐면 165로 바꾸면서 안장을 높였더니 이제 무릎 주변 쪽, 대퇴 앞쪽, 광근하고 내측 외측이 이제 많은 부담을 느꼈어요. 대신 이제 골반 쪽에 있는 쓰임이 좀 많이 적어졌다고 해야 되나? 움직임이 많이 적어졌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체형적인 어떤 내 장점들, 둥근하고 코어 쪽 근육들을 굉장히 잘 쓰는 타입인데 그걸 못 쓰게 된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근육통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진 게 어떻게 보면은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관여를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안으로 안장을 더 낮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장을 그러면 170 쓸 때 기준으로 원래는 6mm가 더 올라갔었지만 그 상태에서 다시 얼마나 낮추신 거예요? 167.5 쓸 때의 높이로 내렸어요. 그래도 이제 허벅지에 느낌이 계속 와가지고 거기에서 2mm를 더 낮췄죠.
그래서 167.5랑 상사점을 맞췄어요. 상사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힘쓰는 걸 167.5에 한번 맞춰야겠다라고 해서 안장을 낮춰서 타게 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제 더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크랭크 길이를 바꿀 때 안장 높이를 어떻게 세팅해서 어디에 부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셨더니 167.5보다 165가 낫나요? 아니면 그래도 네. 167.5가 더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다리 인심이 길잖아요. 네. 그리고 유연성이 이제 썩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잘 올라가요. 네, 무릎도 되게 편안하게 잘 올라가고 에어로 자세도 잘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크랭크암이 줄어들면은 RPM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어를 가볍게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회전보다는 좀 이렇게 받는 데에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67.5가 딱 제 적정선에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정도였고 165에서 또 최대 단점이 댄싱이 너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필에서의 한 70%는 거의 댄싱을 주력으로 쓰는 댄싱 라이더인데 댄싱이 잘 되지 않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나는 그냥 167.5를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엊그제 예, 다시 167.5로 바꾸고 타보니까 아 역시 이 답답했던 게 모든 게 다 해소가 됐어요. 네. 그럼 종착역을 이제 찾으신 거네요. 예, 167.5가 이제 나에게 맞구나. 이걸 완벽하게 알았고, 크랭크암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포인트로 줄여야 되는지를 알게 됐죠. 네, 이것도 사실은 그 피팅을 직업으로 하시고 그쵸. 이제 코칭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많이 또 얻어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키가 크고 인심이 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보다 짧은 크랭크암을 써야 되는 경우, 막 인심이 90인데, 그렇죠. 막 90일 경우에는 크랭크암 길이가 사실은 뭐 180에 가깝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례를 따지면. 비례로 따지면. 그치만 이제 사실 170을 쓰거나 172.5를 쓰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랑 같은 어떤 부하를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랭크암을 선택할 때 저는 이제 170에서 167.5로 바꿔서 어떤 부분의 개선을 많이 느꼈냐면 쓸데없이 들어가야 되는 이 힘들을 좀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 167.5에서 165로 바꿨을 때 느꼈던 어떤 단점은 내가 써야 될 근육을 못 쓰게 만드는 약간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크랭크암을 무작정 줄이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페달링을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힘을 쓸 줄 알고 어떤 게 잘 안 써지고 어떤 게 더 잘 써지고 어떤 게 너무 과하게 써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면은 크랭크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혹시 파워미터의 평활도나 토크 유연성에서 드러나나요? 만약에 파워미터를 쓰는데 페달형을 쓴다면은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휠빌더 세중 씨도 네. 크랭크 길이 줄이고 나서 그 평활도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평활도도 살짝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저가 이제 170에서 평활도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40 정도. 근데 이제 167.5로 바꿨을 때는 44에서 46%. 올라가네요. 이제 로라 탈 때는 50% 정도까지 가는데 165로 해서 테스트 해보고 타본 결과로는 그 두 개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네. 평활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크랭크를 짧게 쓰면 쓸수록 평활도가 높아지다가 더 안 높아지면 거기를 선택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심 비율로 따졌을 때 사실 지금 최적으로 찾으신 게 167.5. 예. 인심이 83.5. 예. 6. 그러면 제가 80.5면 80.5. 거기에 해당하는 게 몇 정도 되죠? 165인가요? 162.5인데 네. 케이던스를 주력으로 하는 라이더다. 만약에 페달링을 했을 때 이 크랭크를 중심으로 내가 힘을 좀 골고루 쓸 수 있는 페달링을 한다. 그러면은 암 길이를 좀 줄여도 좋다고 봐요. 162.5.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움직임이 적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움직임까지도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좀 고려해서 가야 돼요. 완전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실 저를 보셨을 때 네. 근육 분포는 사실 허벅지가 허벅지가 많고 네. 여기 그렇죠. 둔근이 좀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 조금 더 짧은 게 유리한 건가요?
페달링에 토크가 많이 들어가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회전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캐던스가 빠른 라이더이기 때문에 암 길이가 167.5보다는 줄여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단점으로는 이제 댄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필에서도 주력이 시팅이다 그러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170을 쓰다가 167.5를 쓴 지가 벌써 10년이 거의 됐는데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내년에 평지 TT 시합이나 크리테리움을 외국에도 한번 나와보고 싶어서 파워를 지금도 5점은 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안장을 굉장히 좀 그렇게 높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전 모르죠. 안장을 높게 쓰는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그 낮게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랭크함을 줄이면 무릎을 좀 더 올렸을 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장을 좀 더 올리면 네. 이 밑에 부분에서도 좀 더 편안하게 페달링이 가능해질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맨 처음에 말했던 딜란 존슨이 유튜브에서 논문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파워 제일 잘 나고 하는 거는 인심 길이의 2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62.5, 코치님 같은 경우는 167.5가 사실 맞긴 맞더라고요. 딱 그렇죠.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하시되 안장 높이를 잘 세팅을 하면서 그 위에 힘이 들어가는지 밑에 어떻게 이게 다리에서 어디 부하가 있는지를 아까 설명하셨던 거 기반으로 해서 안장을 높여야 되겠구나 낮춰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사람마다 유연성도 다르고 예, 그리고 피팅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상. 네. 제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준이 저의 기준이지 어떤 분한테는 더 낮춰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크랭크함을 줄였는데 무조건 올린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또 낮춰야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당겨야 될 수도 있고 네. 뭐 뒤로 밀어야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유연성, 골반의 각도, 근육의 분포, 그렇죠. 그다음에 평소에 타던 페달링의 습관 여러 가지가 크랭크 암 길이를 바꿈으로써 변화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딱 바꾸고 나서 적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해요. 저는 최소한 2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써보고 내가 필요했던 어떤 근육이 발달될 때까지 그리고 그 근육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다시 사용될 때까지 시간을 좀 두고 보고 써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평지, 어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에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좀 더 알아보시고 나한테는 뭐가 맞겠다. 나중에 또 이번만큼 이 귀한 정보가 또 생겼다 그러면 또 한번 초대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어떻게 이해가 많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게 설명이 네. 좀 어려워요. 다음번에 또 다른 또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